들어가기 전에 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뭐 아쉽지만 마플을 빨리 적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겨울방학 때 이제 수원 들어가면은 선생님 그냥 마플을 쓸 거란 말이야. 보통 애들이 뭐 물론 베이직 셋만 충분히 다 소화를 해도 3, 4등급은 나와요. 그거랑 베이직 셋만 소화를 해도. 그런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외워지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공부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시를 아예 배제하는 케이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 가장 베스트는 수시를 상향 지원하고, 뭐 올해 우리 고3 오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고3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안전빵으로 쓴다라는 느낌의 학교를 굳이 수시로 쓸 필요는 없어. 보통 정시를 말아드시지 않으면 정시로도 그 학교는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겁이 나지. 수능 망친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극단적인 케이스에도 그럼 재수하면 죽냐? 차라리 재수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맞아 원래. 선생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주위의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선생님 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동생이 20살 때 우리 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재수를 못하긴 했는데 죽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수능까지 대비를 하고 아니면 좀 더 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올려보는 것까지 목표를 뒀을 때는 마플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쨌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능 3등급까지 목표를 두는 친구들, 3등급이라는 건 안전, 그러니까 그냥 노말했을 때 3등급, 잘 치면 2등급 얘기인데 작년에 고소 오빠애도 그렇고 올해 고소 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했을 때는 최소 마플 정도는 더 소화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뭐 물론 마플 아니고 딴 문제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 쓰던 게 마플이라서 뭐 다른 문제집 써도 비슷비슷해. 좋은 난이도 문제집들을 다 나오긴 하거든. 근데 마플이 그냥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예뻐서 쓰고 있는 편이에요. 장단점이 있어. 옛날 문제집 베이스로 돼 있는 뭐 개념 원리, 개념 유형 이런 거는 약간 최신 트렌드 문제에는 약간 뒤처지는 경향도 물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마플 같은 경우는 너무 신유형 문제, 쟤네도 사실 요즘의 신유형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 한 5년 전까지의 신유형들은 대부분 들어있는 편인데 대신에 회사 자체가 최근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답이 이상한 케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뭐 어쨌든 마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어서.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지금 꺼내왔지? 있어. 썼어. 하위권 못 벗어나는 친구들은 이거라도 써야 돼. 가능하면 마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정현 씨는 결석을 한 건 둘째 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물론 선생님이 오늘 풀이 해주고 넘어갈 거긴 한데 선생님 칠판에 풀이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네가 모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그 파트가.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네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자각을 해야 돼. 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처음 넘기 가장 힘들어하는 산이 뭐냐면은 모르겠어요거든. 선생님도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이 풀어주고 그럼 넌 답 적고 넘어가면 돼. 근데 절대로 그건 네 공부가 되지 못한다. 또 여기서 잠깐 예를 들자면은 뭐 좀 전에 수업했던 고등학교 2학년 형아도 마찬가지였거든. 가끔씩 이제 아까 봤던 형아나 우리 재환이나 같은 스타일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선생님한테 마음을 여는 시간을 좀 주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쁜데 재환이는 지금 상황이 더 최악의 상황이라서 하는 수 없이 선생님이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확실한 건 네가 하면 성적이 나와. 좀 전에 왔던 형아도 처음에는 태도가 재환이랑 거의 유사했지만 해보고 이번 시험 조금 잘 쳤거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말을 잘 들어.
마찬가지였어. 모르는데 뭐 어떡하라고. 어쩌면 너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 저 형은 약간 태도도 약간 조금 날카로운 편이거든. 뭐, 야, 그거 읽어봤나? 읽어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모르겠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약간 이런 타입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알아. 읽어보면 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을 수없이 많이 겪고.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형아가 있거든. 형아라고 말하기엔 너네한테 보면 이제 거의 삼촌뻘이긴 한데 나이가 30이 돼가니까. 그 친구가 처음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 내가 돈 주고 학원 모아서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고3 때는 애 새끼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다고 했거든. 원래 패턴이 다 그래. 그 형아도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중학교 때였는데도 한 40장? 근데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다 경북대 못 간다 그랬는데 내가 경북대 끌어 집어넣었거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을 들었지. 선생님은 수없이 많이 아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근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하는 것이. 지금 풀이할 거지만 그 문제 네가 모를 만한 문제는 아니야. 수업 제대로 들었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재환이는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돼.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자각을 해 주셔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알겠지? 예를 들어서 86페이지부터 봅시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 너네 모르는 거, 이상한 거 조금 몇 가지 정돈하고 다음 유의함수 진도 나갈 건데 지금 재환이가 서클을 모르겠어요. 서클이라는 표현을 학교에서도 안 써요.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뭐 굳이 너네 핑계 댈 거를 좀 만들어 보자면은 선생님이 중간에 컴퓨터 고장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뭐 선생님도 뭐 개인 생활 있잖아, 그지? 뭐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10월 중순 것까지밖에 못 올라갔거든. 지난번에 수업한 거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난 못해요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핑계 대기에는 그럼 도대체 다른 학원 다니면 어떻게 할 건데? 안 그래? 모든 학원들이 그날그날 수업한 거 매일매일 영상으로 다 올라가? 아니잖아. 우리 중3에 이번에 간둔 친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난 모르겠다. 거기도 얘기가 많긴 한데 어쨌든 뭐 합성함수라고 그러고요. 3을 F에 먼저 놓고 그 다음 G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F3 얼마야? 출판 적어놨잖아. 정원아 봐야지. F3 얼마야? D잖아. 그럼 G에 D 넣으란 얘기야. D 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이게 다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묻는 거야. 뭘 모르겠던데. 뭘 이해를 못하겠던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알겠나? 왜 선생님한테 물어볼 만한 거 있어? 3 바로 걸로 이걸 먼저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라는 거고, 그래서 특히나 수업 듣고 그날그날 푸셔야 된다는 얘기고, 안 그러면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풀어도 다음에 나중에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공부인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거는 라이트센 문제인데 라이트센에서 몇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재환이도 책은 지금 이거는 재환이는 없지만은 출판에 같이 그렇구나 하고 좀 보세요. 그렇구나. 사실 요 뒤에 그렇구나 파트가 대부분 지금 재환이가 결석했을 때 진도 나가고 이러는 파트라서 재환이가 수업 시간에 들었는 파트도 지금 잘 못하는데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게 있구나라고 좀 들어주세요. 자, 581번 별표 치셨는데요. 왜 별표 치셨을까요? 자, 이정환씨, 우리 화요일날 진도 나간 거예요. 요렇게 생긴 친구를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학교 선생님, 너네 역함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학교 선생님들이 역함수라고도 부르지만 다르게도 뭐라고 부르셔? 다르게 안 불러? 보면 학교 선생님이 다르게 안 부르시더라. 넌 내가 근데 화요일날 가르쳐줬잖아. 네. F 인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F 인버스 X고 역함수, 이 친구를 역함수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러면 Y는 3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잖아. 실제로 너네가 함수 배울 때 배웠지만 fx랑 y랑 똑같은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역함수 어떻게 만드냐, 요거 있잖아. 한 번에 바꾸는 거 지금 보금이도 자꾸 헷갈리는 것 같던데, 보금아 차라리 이걸 한번 적어. 그리고 좌우로 자리만 바꾸는 거야. 보금이 이것 때문에 계속 뒤에 마이너스 붙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심지어 너 중간급 통으로 다 날리고 암산으로 계속 틀리게 암산하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넘긴 걸 한 번 적고 자리 바꾼 걸 한 번 더 적어. 이걸 손으로 자꾸 적으셔야 안 헷갈립니다. 알겠지? 공부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안 적는 거거든. 선생님, 우리 반에 1등 하는 애도 맨날 암산으로 걔는 머릿속에 칠판이 다 있어. 많이 적어봤거든.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도 안 적어도 알지. 근데 칠판을 왜 적어주는데? 너네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칠판이 생긴다. 그래서 x는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는 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친구가 결국 f 인버스 x다, 역함수다. 이게 화요일날 배운 내용이에요. 알겠지, 지원아? 나중에 올라가면 화요일 영상도 보고 오늘 역함수 만들고 있는 것도 열심히 보세요. 알겠지? 이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뭐라고요? 그렇게 풀겠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 자, 보금이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거든.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결국 함수에 x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y라면은 역함수에 y를 넣으면 x가 나와야 돼요. 요게 역함수거든. 그래서 요걸 추가로 좀 더 설명하자면 함수에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3 넣으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보금이 지금 이걸로 풀고 싶었나? 그래서 이걸 여기 넣었지. 그래 아니야? 근데 보금아, 이거를 여기 넣으면요 그냥 x가 나와요. 맞아 아니야? 여기서 나온 걸 여기다 넣으면 그냥 x가 나오겠지. 지금 여기다가 뭐 봐봐, 여기서 나온 거 요게 지금 이거잖아. 이걸 여기 넣으면 y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 y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풀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시고 싶다면은 뭐 요거를 이용해서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게 여기로 가고 이게 여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가 없는 문제. 알겠지? 이게 만약에 숫자였으면 이렇게 풀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598번 문제. 역함수 역시나 성질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 할 때 학교에서 지금 정한이도 학교에서 역함수 파트에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은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본 함수 그래프와 누구 대칭이다? 누구 대칭이다? y는 x라고 얘기하세요. 왜? 아니 x랑 y랑 y는 x랑 뭐가 달라? 똑같아. 근데 항상 너네만 공부할 때 정확한 걸로 공부를 해줘. 안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게 안 헷갈릴 친구들이었으면 내가 막 가르쳤어. 야, 이렇게 하면 더 빠르잖아. 이렇게 가르치지. 헷갈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한 개 한 개 똑바로 합시다. 자, 이 친구랑 교점이 이거래.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y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친구 그래프가 어쨌든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건데 이렇게 뭐가 있을 건데 역함수 그래프랑 교점이 a, b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만나는 점이 y는 x 위에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친구는 a, a이다 그냥. 아니 물론 b, b라고 하셔도 돼. 알겠지? 그리고 교점 구할 때 결국 얘랑 교점은 이 친구랑 교점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계속 교점 구할 때 요 교점에 x, y가 있다 치면은 요걸 여기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y는 이거고 저 친구는 y는 이거잖아. 그래서 요 x값과 요 x값, 아니 요 y값과 요 y값, 요 x값과 요 x값이 같을 때 xy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교점은 이렇게 푼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데 중학교 때 교점 얘기 나올 때 보면은 fx는 gx, f는 g로 돌아. 역함수 파트에서 이거 교점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저 얘기 자주 하실 거야. f는 g로 두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 물론 여기서 같은 경우는 g가 이게 될 거고 실제로 역함수 구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긴 합니다. 어쨌든 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한번 적어라 얘들아. 앞뒤가 뒤바뀌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라. x가 앞에 있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틀리지 말고 그냥 적어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역수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너는 계산 자꾸 틀리기 때문에. 알겠지?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할 때 중학교 1학년 애들부터 이거 못하게 하거든 계속. 왜?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야. 암산을 날먹으로 암산해서 계속 틀리는 거야. 결국 이 교점의 x 값이 마이너스 3이라니까. 그럼 y 값도 마이너스 3이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역함수 그래프 성질 파트입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보금이는 역함수를 직접 만들라 그랬나 봐.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교점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본함수와 역함수 교점 문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교점 찾는 게 아니고 이 친구랑 y는 x랑 교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99번. 99번 똑같은 거네? 네. 응.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볼까? 똑같은 거 똑같이 한 번 더 볼까? 아니 물론 뭐 598번 해줬으니까 네가 99번 보고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해. 왜냐면 598번 내가 설명해줘도 네가 집에 가서 598번 푼다는 보장이 없거든. 내용 이외에 다 하는 보장이 없어서 그걸 한 번 더 보고 오시고 그러면 새롭게 599번에 뭔가 추가된 게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지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자꾸 아예 안 나오면 버리겠는데 그리고 뚜껑 덮어놓고 좀 있으면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버리질 못해. 이거 봐봐. 이거 좀 전에 안 나오던 그거거든. 뚜껑 덮어놨다가 또 나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데인데 자꾸 이렇게 써서 잉크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 이 친구 그래프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역함수 그래프가 이걸 지난데 이때 상수 AB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이 가미된 문제긴 한데 생각 없이 푸시고 싶으면은요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저 친구로 보금이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함수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셔도 된단 말이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분모로 들어가서 더러워지지. 그래서 뭘 쓰냐면요. 자, 요 함수가 여길 지나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나거든. 역함수는 y는 x죠. 여기를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뭐 지나는 게 있다 치잖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난다 칠까? 이렇게 지난다 치면 저쪽으로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나 뭐 대충 그릴게. 너네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림 엉망진창이네. 나중에 구해서 그리자. 그림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 선생님도 지금 이거 계산 안 해놔요. 요 친구는 마이너스 1,4를 지납니다. 그지?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다. 위로 올라가야 돼. 뭐 이래도 애매하고 저래도 애매한데 나중에 만들어서 다시 그려줄게. 요 친구는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역함수는 얘 지난다 그랬어.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나는 점들도 다 대칭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fx가 마이너스 1,4를 지나면요 f 역함수 f 인버스 x 같은 경우는 4, -1을 지납니다. 거꾸로 역함수가 마이너스 2,5를 지나면 본함수는 5,-1을 지납니다. 우리가 요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1학년 2학기 어디서 배울 거냐면 1학년 2학기 때 뭐 그 대칭 아니다 너는 1학년 1학기 때 마지막에 그거 했었나?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었지? 그때 y는 x 대칭일 때는 y랑 x 값 바뀐다 그랬었어. 그지? 그래서 요 그래프들이 지나는 점들도 다 대칭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친구가 여길 지나면 역함수는 요걸 지나고 역함수가 요걸 지나면 본함수는 요걸 지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저걸 이용해서 풀어라. 즉 xy 자리에 이 친구들 집어넣어서 풀어라.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려보면 여길 지나고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날 거고. 그럼 역함수는 이래가지고 애매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날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이 친구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마지막 파트에서 xy 자리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의 xy 값이 자리가 서로 뒤바뀌면 이 친구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나는 점도 자리 뒤바뀌면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나는 점도 자리 바뀌면 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역함수 그래프 성질 파트예요. 나머지는 계산 한번 다시 해서 해보시오. 그래요. 자, 오늘은 유리함수 파트 할 건데, 혹시 재환아 몇 차는 유리함수 들어갔니? 하고 있어요. 자, 유리식의 뜻과 성질 뭐 빠르게 할게요. 학교에서 대충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하고 A스텝 풀고 모르는 걸 쌤한테 좀 물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유리식, 유리수,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옛날에 유리수 배울 때 배워서 알겠지만은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 요거 할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정수는 2, 3, 4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잖아. 유리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배울 유리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요렇게 생긴 식, 뭐 다항식이라고도 불렀지, 그지? 요런 다항식들도 사실은 유리식입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거 다 유리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리식이라는 파트가 또 왜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하듯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가 36, 37 파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생겼으면 다항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생긴 걸 배우겠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한번 보면요. 이정환 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다항식은 누가 있을까요? 찾아봐 주세요. 기억. 또 예.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니은. 니은. 네. 니은은 아니지. 왜? 이렇게 분모의 x가 있잖아. 맞지? 요러면은 다항식이 아니라. 그럼 또 다항식이 누가 있겠어? 미음. 미음. 맞나요? 말고 더 없어요. 리을. 리을요? 아니 리을은 왜? 리을도 분모에 x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디귿 분모에 3 있는데 괜찮아요? 숫자는 괜찮아요. x 못 쓰면 돼. 그래서 이 중에서 다항식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누구 있다? 기역, 디귿, 미음 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통분하는 거 나옵니다. 요 두 친구 통분해라. 이러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수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통분할 때 항상 분모를 누구로 통분해야 돼요? 이정현 씨, 이거 통분 누구로 해요? 4분의 1에. 네, 뭐라고요? 4분의 1에 6.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4분의 1에 6을 곱한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모에 더 6 곱하고 분자에 더 6. 보통 저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6 곱해요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야, 알겠지? 고마저도 정확하게 돼야 돼. 분모 분자에 6 곱해요 그래야지. 그래가 안 그래. 최범씨, 저거 통분 어떻게 해요? 최소 공배수.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인데, 애들도 귀찮으니까 그냥 분모 2개 곱해 그냥. 원래는 분모의 곱수로 통분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까 재환이가 아래 위로 6 곱해요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곱해서 통분을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뭐 어려운 내용 있나요? 없지? 이렇게 하면 분모가 똑같아졌잖아. 됐지? 이런 식으로 통분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작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이 친구를 무조건 6, 4, 24로 통분하던 친구들이 이 파트에서도 생각 없이 그냥 곱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들 통분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일단 인수분해를 하십니다. 이 친구도 일단 인수분해를 하십니다. 하면 공통 인수가 있잖아. 얘도 사실은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3이라서 공통 인수 2는 한 번만 쓰고, 그래서 통분할 때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해주는 거거든. 공통 인수는 한 번만 써주고요. 여기에만 추가로 더 있는 친구랑 여기에만 추가로 더 있는 친구가 온 게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면 10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공통인 거는 한 번만 써주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땡겨 써주시면은 통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없던 거 곱해준 거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해주면 없던 게 생긴 게 요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통분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남은 내용은 약분인데 그건 인수분해에서 약분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을 통해서 통분을 할 줄 아시게 되면 그 다음에 유리식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런 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분분수라는 친구를 배웁니다. 요 친구는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지.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는데 뒤에 가면 계속 쓸 일이 나와요. 이 친구를 지금 분모 2개 곱해져 있잖아, 그지? 뜯고 싶단 말이야. 뜯고 싶을 때 어떻게 뜯냐? 요 친구에서 요 친구 뺀 거 분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 친구 빼보면 알겠지만 그냥 1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부분분수를 뜯어주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인가요? 상관없어요. 순서만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요 친구를 B로 봤으니까 요 위치에서는 B가 앞에 왔고 요 위치에서는 B가 뒤에 왔죠. 요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 싫은데요? 난 얘를 B로 할 건데요. 그러실 거면은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얘기. 그럼 실제로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해서 이 친구랑 똑같은 친구가 나왔죠, 그죠? 이게 유리식 계산입니다. 이렇게 유리식 계산하는 걸 배우시고 나면은 유리 함수를 배운다는 얘기지. 자, 유리 함수 배울 때 다른 함수 배울 때랑 사실 다 동일합니다. 자, 너네가 이때까지 배운 게 크게 1차 함수 배웠고요, 2차 함수 배웠고요, 유리 함수 배웠습니다. 너네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파트,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 파트는 배우는 루트가 다 똑같습니다. 순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y는 ax부터 배웠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ax 제곱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를 뭐라고 배웠었지?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고요, 0보다 작으면요 이렇게 생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추가를 더 들자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재환아 여기 x에 0 넘어 y 얼마나 와? 그래서 0,0을 지나는 거 g,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추가를 조금 하자면 이 친구들은 평행이동 되기 전 그래프라서 0,0을 지나는 거고요, 여기서 평행이동 얘기가 가미가 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추가로 요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똑같은 원리로 배웁니다. 첫 번째, y는 x분의 a부터 배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모에 x가 없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입니다. 1차식, 2차식, 3차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했듯이 1차 함수, 2차 함수도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항함수도 실제로 유리함수긴 해. 알겠지? 실제로 쟤네도 유리함수야. 근데 쟤네 말고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배우고 있어서 반드시 분모에 x가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분모에 x제곱 나오는 건 아직 안 배웁니다. x분해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거부터 배울 거고요. 마찬가지 a가 0보다 클 때 기본 그래프 개형을 배우겠죠. 그래서 처음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환아 여기가 몇 사보면? 1, 4보면 여기서부터 1이 알겠지? 1, 2, 3, 4다.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0보다 작을 때는요 2, 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도 절대로 y축과 안 만납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y축과 안 만나요. y축이랑 계속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첫 번째 내용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점근선. 이 그래프가 이 x축과 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아요. 요 y축이랑도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아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해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도 x축, y축과 점점 가까워지지. 그래서 점근선을 y는 0, x는 0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y는 0, 이 x축이지. x축 위에 있는 모든 y값이 0이니까 수식으로 쓰면 y는 0이에요. y축 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0이지. 그래서 수식으로 쓰시면 x는 0이고요. 처음에 내용 배우면 저게 뭔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때인데도 저게 뭔 말이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다 해줬을 텐데. 그 다음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정의역이랑 치역이지. 우리 옛날에도 배웠겠지만 분수에서 분모에 0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끔씩 그런 거 묻는 애들 있더라. 선생님 0분의 4면 0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4분의 0은 0이지만 분모에 0 있는 분수는 없습니다. 분수를 처음 배웠던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알겠지만 등분을 해야 되는데 0개로 등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정의역.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앞에서 함수에서도 배웠지만 지금 이 y축을 안 지난다는 얘기는 x는 0자리에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우리 왜 앞에서 그래프 안 지날 때 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렇게 재환아 우리 그래프가 지금 선으로 나오지? 근데 선생님 지금 선이 아니라 했어. 뭐라 했지?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선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저 위치에 점이 없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이 y축을 안 지나기 때문에 x는 0일 때 y값이 없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원래 우리 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x를 넣었을 때 y가 안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제한해 주는 거야. x는 0이 아닌 실수만 쓰겠다.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해 버려. 그 다음 마찬가지 보시면은 x축도 안 지나요. y값 0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치역이 y와 y는 0이 아닌 실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긴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 풀 때 요 말장난은 낚이면 안 되고요.
자, 요까지만 먼저 한 거 토대로 A 스텝 문제를 잠깐 좀 보자면요. 지금 103페이지 1번 다항함수부터 찾으라지. 이재원 씨, 다항함수 몇 개 있어요, 지금? 세. 누구 있어요? 기억. 기억. 디귿. 빗. 너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라 했어, 그지? 알겠지? 그래요. 뒤에 3번에서 7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 얘기를 하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정의역을 왜 제한하냐면 실제로 정의역이 있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왜? 정의역 제한을 안 하면 함수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정의역이 어디를 제한해야 되냐면 분모 0 되는 데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x가 얼마일 때 분모가 0이 돼요? x가 얼마면 분모 0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x가 0이면 분모 0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얘들아. 졸린 시간인 거 알고는 있는데 정신 좀 차리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해버립니다. 0이 아닌 실수다.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x값이 얼마면 분모가 0 되죠? x가 5일 때 분모 0 되겠지? 이러니까 정의역을 x가 5가 아닌 실수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게 정의역의 개념입니다. 뭐 참고로 7번 문제는 애들이 항상 갖고 와서 묻거든. 선생님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얘는 x가 얼마일 때 분모가 0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분모 0 되나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야?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보검이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틀린다 했어요. 알겠지? x가 얼마일 때 y가 0 됩니까? 0 제곱 더하기 1은 0이에요? 3x가 0 되는 거 아니야? 분모가 0 되는 거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왜? 분자는 0 돼도 돼.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 얘네가 0 됐어 지금? 분모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실수 범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친구 굳이 만들려면 x가 i여야 돼. 허수. 배웠어 안 배웠어? i 제곱은 얼마예요? 배웠잖아. 맞아 아니야? 선생님 자꾸 그러니까 재환이 모르는 거 아니라 그러지 선생님이. 그래 안 그래? 네가 안 해서. 근데 이거 허수잖아. 우리 이제 허수 배울 때도 선생님이 허수 가르칠 때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허수가 허수 때만 배우고 그 다음 잘 안 나와요.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실수 범위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뭐니 실수라고 계속 적고 있지. 실수 범위에서는 얘가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x바 x는 모든 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게 103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위에 있는 친구를 똑같이 기울기라고 부를 거고요. 이 책이 기울기라고 나오나? 기울기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쓰긴 해요. 요쯤부터는. 2차 함수 때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거든. 나는 너네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기울기라고 해. 왜? 똑같으니까. 결국 기본형 모양 바뀌는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기울기라고 해.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면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2, 4, 4분면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게 처음에 배운 내용이고요.
됐죠? 그리고 나면은 요 뒤에 내용에서 계속 이 얘기도 하거든. 점근선이 어디니? 정의역이 얼마고 치역이 어떻니? 이런 얘기도 계속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앞에 잠깐 지웠는데 아까 이차함수 얘기할 때 처음에는 y는 ax제곱 배우고 그 다음에는 x-p제곱 플러스 q를 배운다 했어. 그거 배우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배울 거라고 했고요. 자, 요 친구 이름 뭔지 아시는 분? 애들이 선생님 한글이 뭐가 중요해요? 계산해서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꾸 한글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래야 너네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 이 친구는 이름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인 이유는요. 너네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라서 일반형이고요. 이 친구 이름은 표준형입니다. 이름이 표준형인 이유는 너네가 평행이동 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준적인 형태라고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표준형은 좀 안 와닿는데 일반형은 좀 와닿죠, 그죠? 요 친구 무슨 얘기냐면 요 친구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우리 1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번 중간고사구나. 했었지만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 넣는다고 했죠, 지원아?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q를 넣는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원꼴은 이 꼴입니다. 근데 너네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q는 x-p분의 a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래프도 그만큼 이동을 하겠지.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꼴, 실제로 요거보다는 y가 넘어가 있는 꼴로 많이 보겠지. 너네가 요 꼴보다는 요 꼴을 더 많이 봤던 것처럼.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친구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저렇게 생긴 친구가 여기서 나오는 표준형 꼴이고요. 어디? 105페이지. 뒤에 107페이지 가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꼴도 배웁니다. 이게 결국 일반형이라는 얘기야. 그럼 너네 2차 함수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도 꼭지점 이런 거 찾으려면 이렇게 바꿔야 됐었지. 얘도 똑같다는 얘기야. 요 친구 배웠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꼴을 연습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7페이지 위주로 볼게요. 107페이지 40보금이가 36번부터 39번 사이에 한 문제 골라주세요. 38번이요. 38번이요. (11월 7일) 맞지? 7일 맞아요. 재환이가 40부터 43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41.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너네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용 공부는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급해서 빨리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x분의 2 먼저 보고 그 다음에 x-2분의 2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했잖아.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형 꼴입니다. 그죠? 이 친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 K라고 쓸게. 책에 K라고 써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A라고 쓰니까 헷갈리지? 난 처음에 A라고 써준 이유는 그것도 비울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A라고 쓴 거고. 요걸로 바꿔야 돼. 요걸로 바꾸는 방법. 자, 요 친구는 지금 X항이 마이너스 9지요? 맞나요? 그러면 3X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 9X가 되나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X 플러스 마이너스 2 요렇게 먼저 적어줍니다. 뭐 요 친구랑 똑같은 친구와 곱수로 얘가 나올 수 있게. 그럼 실제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죠? 여기에 뭘 해줘야지 얘랑 똑같아져요? 마이너스 2. 요거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차 함수 때 완전제곱식 만드는 연습이랑 똑같지.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뜯습니다.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을 뜯습니다. 물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적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은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적은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친구는 약분이 되겠죠. 됐나요? 자, 가까워지고 있지? 앞뒤 자리를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거의 비슷하지? 차이점이 뭐야? X 앞에 3.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X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걸 뭐라 부르지? 개수. 라 부르잖아. X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마저도 뜯어주셔야 돼요. 괄호로. 그러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야 얘랑 똑같아지겠지. 그리고 저 3은 위로 올라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3x분의 1이라는 거는 x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 거 알아요? 몰라요? 요건 알아요? 몰라요? 저원이 이거 몰라요? 3x분의 1은 x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인 거 알아? 몰라? 알잖아? 그치? 이게 실제로는 x분의 3분의 1 옛날에 번분수 그래서 배웠지? 이거 번분수 거꾸로 안 나오거든. 여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번분수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3분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네 계산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 많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1분의 3이라고 해서 곱하기 분의 곱하기로 바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쯤 오면은 그렇게 공부했는 애들이 또 다시 공부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분수는 나누기거든. 그지?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나누기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란 말이지. 요 개념이 조금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요걸 좀 빠르게 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랑 똑같은 친구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뭐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친구. 알겠지?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원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예요. 3분의 2만큼 3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게 유리함수에서 배우는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물론 마무리하실 때 항상 이 y절편과 x절편은 직접 구해서 적어줍시다. 알겠지? 선생님이 숙제할 때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x절편, y절편 안 적혀있으면 틀렸다 할 거거든.